직립보행은 두 손을 자유롭게 해 도구의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인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손의 발달은 인류의 진화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은 물론 로봇 산업에서도 손은 핵심적인 기술로 꼽힌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로봇 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로봇 메카트로닉스 김희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로봇은 이제 산업은 물론이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녹아 있는데요. 이 로봇이 특히 연구원님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예, 저도 남들처럼 그 공상과학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로봇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왔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로봇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로봇의 팔이나 손이 매우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사람 손처럼 로봇이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가락과 움직임과 구조를 모사해 다양한 물체나 도구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의 손 크기의 인간형 로봇 손을 개발했습니다. 예. 사실 그 손이 굉장히 복잡한 기관이잖아요. 네, 이런 네. 로봇 손을 만들기까지 사람 손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가락 하나당 3개의 관절이 있는데요. 이 관절의 움직임을 모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뼈와 근육에 관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전체 몸속에 있는 뼈 중에 4분의 1이 손의 뼈인데요. 예. 그만큼 손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은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움직임 이외에도 다양한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손에는 촉각을 느끼는 촉각 소체라는 감각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네. 물체를 쥐거나 도구를 조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인간 손과 같은 움직임을 구현하면서도 촉각을 느낄 수 있는 인간형 로봇 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손에는 촉각 소체라는 감각 기관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인지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탄생한 로봇 손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로봇 손의 개발은 로봇 공학에서도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연구 분야입니다. 이 로봇 손 하나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모터나 여러 가지 정기적 장치들을 넣을 수 있는 팔뚝과 같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예. 그 사람 손도 팔뚝에 있는 근육으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로봇 손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하지만 개발한 로봇 손은 이런 부분을 대폭 축소하여 손바닥 내부에 모두 구동 장치를 장착해서 손만 있어도 구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간편해졌네요. 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섬세한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하셨는데 이 개발하신 로봇선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개발한 로봇손은 인간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촉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작업까지 가능한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로봇이 달걀을 잡고 있는 건가요? 네. 예, 매우 섬세하게 달걀을 잡고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로봇이 달걀이 깨지지 않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이번에 또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예, 피아노도 단순히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박자에 맞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또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페트병에 물을 컵에 따르기도 하는데요. 네. 아니 이런 정말, 기술이 네. 가능한 원리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예. 로봇 손에 있는 물체와 접촉하는 힘을 감지를 하고 힘을 측정하는 원리는 바로 손가락 끝에 장착된 힘 센서입니다. 예. 때문입니다. 이 힘 센서의 이름은 6축 힘 토크 센서로 지름 15mm에 무게 5g 이하의 소형 센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예. 로봇 손과 물체가 접촉할 때 손가락 끝에 감지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데요. 한 점에서 여러 가지 방향의 힘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만지거나 들 때 이 손에 그 눌리는 느낌 있잖아요. 압각이라든지 예. 어떤 물체의 느낌 이런 부분들을 6축 힘 토크 센서가 해결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 과학자들이 인간의 5손가락 중에서 엄지 손가락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이 하고 있는 일의 45% 정도를 엄지손가락에 관여한다고 하는데 이 로봇 손에서도 정말 엄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경우 다른 유인원보다도 엄지가 잘 이렇게 꺾여져 있어서 예. 도구를 짚거나 돌을 쥐고 던지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다른 손가락들과 달리 그 움직이는 방향, 이를 자유도라고 하는데요. 네. 엄지손가락 경우에는 자유도가 2개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가락을 이렇게 피면은 그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예.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관절에서 두 방향이 가능한데요. 이런 움직임의 종류가 바로 자유도입니다. 자유도. 네. 예, 중간 관절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한 손가락당 자유도는 3자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은 이 3자유도에 2자유도가 더해져서 총 5방향의 5자유도의 움직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질을 한다거나 분무기를 뿌리거나 할 때 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엄지가 조금만 휘청거리거나 움직일 수 없는 구동 반경까지 가게 되면은 도구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물체의 힘을 파악하는 육축 힘 토크 센서가 로봇 손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민감한 센서를 다른 로봇이나 다른 분야와 이제 결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자, 어떤 분야에서 지금 이런 기술이 활용되고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로봇용 힘 센서는 그 로봇 손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로봇에게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술 로봇에 장착하여 매우 유연한 장기나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착용형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 촉각 정보를 통한 사용자의 의도 파악, 안정성 모니터링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견마 로봇에도 저희가 개발한 센서를 장착했는데요. 견마 로봇이란 말 그대로 개처럼 감시나 정찰, 그리고 말처럼 짐을 수송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예. 이런 견마 로봇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지뿐만 아니라 계단이나 비포장도로 같은 울퉁불퉁한 지형을 다녀야 하는데요. 네. 지형이 어떤 건지 로봇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센서가 일종의 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마치 우리가 그 자갈밭을 걸을 때 발바닥으로 이 지면이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술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 또 견마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그 로봇 센서가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협업이 로봇 산업 전체의 발전을 좀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각각의 기술의 완성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연구에 대한 영역을 넓히려면은 다른 분야 간의 유기적인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당연시되는 것이 어떤 분야에 적용했더니 획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전혀 관계없는 것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과 유기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네. 연구에 대한 그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기대되는 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트병을 찌그러뜨린다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이 로봇 손도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어떤 압력이라든지 하중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로봇손 내부의 부품에는 매우 큰 하중이 실리는데요. 따라서 로봇손의 부품은 매우 소형이면서도 큰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관절부에 어떤 부품을 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네. 큰 하중을 동시에 견디면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품이 바로 로드 앤드 베어링이었습니다. 로드 앤드 베어링이요. 예. 그래서 이 부품을 로봇손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아, 예. 네. 또 워낙 최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부품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가 있었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로봇손이 실용화된다면요,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질문하신 것처럼 로봇을 개발한다고 해서 로봇용 부품들만 찾다 보면 사이즈나 성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RC카라든지 레고라든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곳에서 부품을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로드핸드는 각 관절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두 축의 힘을 지탱하면서 로봇 손가락이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힘줄이 견디는 장력이 높은데 이 로드핸드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예. 네, 로드핸드 설명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죠. 지금도 학교나 매우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로봇손이 있어야 하는 곳이 많지만 수입해서 쓰기에는 가격이 너무나 높습니다. 예. 만약에 개발한 로봇손을 저가에 보급할 수 있다면 로봇손을 연구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로봇 제어, 인공지능, 촉각 연구 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로봇손 연구는 산업에 도입되기에는 약간 먼 미래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직 큰 시장은 없지만 내구성이 좋고 기존의 로봇파 시스템의 결합이 용이한데요. 다양한 작업을 로봇손 하나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효율 높은 시스템으로 실용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아직은 먼 미래 같지만 인간 손의 높은 기능과 촉각을 구현해서 손절단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술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군요. 자, 그럼 앞으로 연구원님의 계획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개발한 로봇손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와 숙제들이 많습니다. 현재 개발한 로봇손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로봇손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손뿐만이 아니라 개발한 메커니즘 기술이나 힘 센서 기술이 필요한 로봇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창의적이면서도 새로운 연구를 좋아하고 그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속해서 로봇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싶고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로봇 손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 네. 이런 기술들을 다양한 산업 분야와 접목해서 로봇 산업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기계연구원 로봇 메카트로닉스 김의겸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